4년은 너무 길다. 낙천 거사들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업 시켜주세요. 네, 업. 아무래도 오늘 아침 먹고 띄워줘. 왔습니다. 네? 힘 좀 내서 하려고 아침 먹고 왔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네. 김철근 총장님 아침 드셨어요? 아니 어제 네. 그 의원회관 앞에서 네. 그 뭐 여당 의원을 만났는데 네. 요새 마라톤 한다면서 뛰기만 하면 뭐 하나 꼭 들어온다면서 안 들어오고 뭐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4년 남아서 기다려. 4년 아니죠. 내년에 재보궐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예, 어디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야권 연대? 갑자기 왜 야권 야권 연대 연대? 안 하고 저 개혁신당이 단독 공천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잖아. 야권 연대 해야 된다. 개혁신당까지. 아니 민주당에서 이른바 그 소수 야당의 네. 그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도 공천을 하겠다고 당헌 당규를 바꿨어.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참.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룰을 만든 것 자체가 틀리라고 생각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네. 그러나 권력 획득의 목표가 더 클 때는 예. 그걸 감수하고도 하는 거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하는 거지 사소한 것까지 룰과 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 확인한 거 맞죠?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반정치적인 걸 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규칙 사실은 만들고. 네. 그게 반정치거든.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되는 이 낙천 거사들.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데 왜 낙천을 쓸까? 여하튼 조만간 국회로 길 건너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갈 수 있다. 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뭐 이거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때 아닌 애완견 논쟁이 세게 붙고 있는데요.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법 출석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앞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자, 우선 그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애완견이 그게 욕이에요? 욕이죠. 비판이지. 예. 아니, 비판으로도 예. 볼 수 있고. 누가 애완견이라고 하면 칭찬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저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애완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건너 국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네네. 안 뽑아줘 근데. 네네네. 아니 저기 홍준표 시장이 네. 자당 국회의원들 보고 네. 레밍이라고 해요. 레밍. 레밍은 쥐입니다. 설치류입니다. 네. 그렇게 비판해도 가만히 있던 분들이 네. 뭘 애완견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근데 이건 자당 의원들을 향한 거고 이제 네. 이거는 기자 일반, 언론 일반에 대한 물론 일반은 아니죠 사실은.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앞에 일부 기자라는 표현이 빠졌을 뿐이지 예. 기자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 단체들이 그 요구를 했거든요.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사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 노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본업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존심이고요. 예. 그 언론 노조의 성명을 저도 받은데 예. 뒤에 부분은 검찰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예. 사실관계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것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된다라는 좀 균형감 있는 나름의 논평이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죠. 그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네. 또 본인에게 좋지 않는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분들을 마치 무슨 그 검찰 편만 드는 검찰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더군다나 제1당 대표입니다. 그 굉장히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권력자죠. 그런데 그 권력자의 한 사람이 그 언론을 향해서 저렇게 표현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또 쿨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내가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떤 분은 무슨 기레기라고 또 뭐 하고 막 하던데 네. 이게 말이에요. 총선에 이겼다고 하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언론도 국민도 같이 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가면요.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그 양문석 의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기레기라는 말을 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는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죄송합니다. 그 양문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실제로 이화영 재판 사건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제 균형을 갖춰서 양자를 다 동일해서 똑같이 보도하지 않고 특정하게 검찰 편만 드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네, 그럴 수 일부 언론이 뭐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예. 일부 언론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예. 이럴 수 있죠. 또 본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애완견이나 뭐 더 심하게는 기레기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내 편 안 들어주면 다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거 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정치하면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악마화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우리 정치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면서 왜 기자들한테만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되고 기자들한테 대해서는 조롱적인 말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성역인가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MBC 기자 탑승 거부 이 상황들부터 언론 탄압이 수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언론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우리가 이제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엔 일부 언론도 아니고 대다수의 레거시 언론은 이런 역할들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선적인 말투로 비판하고 서로가 언론하고도 정치인하고 싸우는 게 저는 현 시대의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요. 네. 그걸 성역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어떠십니까? 예컨대 이제 저는 정치와 언론은 긴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근 불가원이고요. 취재원들하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지 말라라고 저희들은 이제 배우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할 수 있어요. 언론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지적할 수 있고 서로 공방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를 향해서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와 언론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비난하는 수준으로 가면 그다음에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언론 일반 전체를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문제점의 핵심은 법조기자단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자사회 안에서도 그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죠.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그 검사 집단 중에서도 네. 특수부 검사가 그렇죠. 그런 경향이 세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공안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보가 독점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주는 대로 예. 결국 언론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기사를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그런 기획들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팀이 지금 저 용산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네요. 용산 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네. 이분들이 대하는 언론관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예.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한적으로 주고 특별히 친한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용기 안에 탑승한 기자 가운데 딱 둘만 자기랑 친한 사람 기자만 따로 불러서 사담을 나누고 공개 브리핑을 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관은 예.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언론 일반에 대해서도 본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애완견이나 기레기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태도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인과 언론인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왜 그걸 못합니까? 네. 그렇지만 그 수위를 너무 넘나들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뭐 저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한국 정치와 언론의 품격이 그런 거 지켜왔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까지 왜곡 기사 쓰는 거 보세요. 이번에 이화영 그 대북 송금 그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뉴스타파만큼도 못하잖아요. 대다수의 언론들이 실제로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파고드는 기사조차도 없어요. 네. 뭐 객관적으로 이 뭐라고 합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조차도 없어요. 이런 수준들의 기사를 쏟아내는데 저희는 열심히 여기에 보도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제 인정합니다. 편의점.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다음에 예. 뭐 뉴스타파라든가 예. 우리 이제 대한언론적 성격을 가진 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레거시 연루돈의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먼저 출연을 하잖아요. 네. 본질에 들어가지도 않아 질문 자체가 아예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대한민국 언론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그 김중배 선생님, 제가 네, 이름이. 네, 네. 네, 김중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기자들이 이제 셀러리맨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권력의 눈치보다는 자본 권력의 더 큰 눈치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광고하고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네. 지금은 조회수가 또 중요하다. 이런 시대로 이제 변화해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화두로 꺼낸 이 검찰의 애완견 논란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언론 민주주의를 어느 방향으로 성숙시킬 거냐. 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보도의 관점이 검찰 애완견만 가지고 비판하는 보도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천착해서 뭐가 문제인지 진실규명을 좀 해다오 하는 거거든요. 진실보도를 좀 해다오 이런 건데 역시나 우리 언론은 지금 검찰 애완견만 세게 쓰고 있다.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한동훈 위원장과 여권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언론관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조폭 같은 망원,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트럼프를 꿈꾸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이 다 동참해서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막 직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뒤덮은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언론을 비판해야 될 지점들이 많죠. 네. 사실 우리 언론도 지금 매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 심층 보도보다는 속보성 보도가 훨씬 많고 맞아요. 누가 더 빨리 쓰냐, 누가 더 단독으로 쓰냐, 뭐 이런 그 경향들이 많잖아요. 단독은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네. 실제로 언론이 조금 더 심층 보도하고 좀 읽어볼 만하고 들어볼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상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있잖아요. 네, 검찰의 네. 애완견. 이건 그 발언이 딱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건 특징화한 거죠. 네. 검찰을 취재하고 검찰의 그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한 그걸 취재한 기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주는 정보만 받아 쓰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이전 거와 같은 분량으로 네. 뭔가 조정해주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언론 중재위 가도 이전 기사 잘못된 거 있잖아요. 조정해갖고 네. 똑같이 내달라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슈라는 게 한 번 딱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걸 다 소비하고 나면
다음에 그걸 조정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언론에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수없이 당해봤고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탤런트 김영애 씨. 옛날에 황토 사업 네네. 생각나시죠, 예, 예.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요즘 종편에 등장하고부터 돈을 적게 들려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도꼭지 틀듯이 틀어대요. 그게 하루 12시간 동안 지탄받아야 될 행위인지, 네. 우리가 그분이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양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배장시켜버리는 풍토가 이미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저 네이버 실검제가 뭐 일이 몇 번 해봤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음주운전 옹호했다는 옹호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네. 그러나 정치인들 중에 음주조차의 유혹조차도 휘둘리지 않게 귀족 정치한 사람들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음주운전 옹호 논란이라고 지금 10년째 써먹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아까 이야기했던 속보 아니에요. 가십석, 해프닝성만 쫓아다니고 있고 기획기사 한 줄 쓰는 제대로 쓰는 기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기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극적인 제목을 걸면 조회수가 많아져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획, 탐사 보도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몇 달 취재해서 정말 기획 기사 열심히 썼는데 조회수가 1000이야. 그러면 기자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기획기사 사실은 쓰고 제목만 자극적으로 달면 되죠. 아니 저기 뉴스타파나 우리 장윤천 취재 편의점도 예. 기획하고 탐사하지만은 예. 솔직히 썸네일은 살짝 자극적으로 달잖아요. 그거 우리 인정해줘요. 그건 좀 저희가 상업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들을 예. 만한 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 언론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언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그 조선일보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오보잖아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강릉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수정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 기자단의 어떤 정보 유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뭐 제도 개혁 같은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 동시에 그 정치인의 어떤 자극적인 언어나 이런 것도 상대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적대시하는 이런 표현도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게요. 닭이 네.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겁니다. 네. 정치인이 조심하지 않고 품격이 떨어지니까 언론이 그걸 비판하느냐가 먼저냐 아니면 언론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게 먼저냐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에서 과거에 존댓말이 있었는데 존댓말이 없어졌잖아요. 한국말도 이렇게 가다가 존댓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존댓말이 없어지고 뭐 철거나 뭐 윤소나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다만 저는 거기에 서로 간의 배려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 교양 수준의 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팩트에 근거했다는 거. 네. 팩트에 근거했다는 거. 예. 사실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쳤다라는 것. 그 본질만 네. 형성이 된다면은 자극적인 표현 써도 되고 서로 간에 논쟁해도 되고 기자가 그 정치인 비판하고 정치인도 기자 비판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그 애완견 얘기를 하고 양문석이 기레기 얘기를 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이 어떤 정치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거냐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도움이 될 거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그건 맞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결국 그런 가치를 따져 본다면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 대표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그 신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쌓이면 네. 결국 최고 지도자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비행기에서 아예 못하게 떠밀어서 다 떨어뜨려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 정도 가지고 그런 뭐. 수준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 저는 이제 그 김철근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판단의 예.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만 남으면서 그래서 애완견이냐, 기레기냐, 그러니까 기자 나빠요. 이것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도 나쁘고 정치인도 나쁘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검사는 포인트 웬만하면 별로. 웬만하면 나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검사는 다 좋습니다. 한 2,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검사 집단이 네. 그 중에 이제 뭐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예. 특자 들어가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가려지면 안 된다. 본질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진실을 더 세게 강력하게 그 요구하는 것의 어떤 말의 패턴이 어떤 방식이 좋은 거냐, 어떤 게 건강한 거냐, 어떻게 해야 그 기성 언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성 언론이 사실은 굉장히 항공모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기성 언론을 적대시했을 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것이냐,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거, 이거는 민주당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조중동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네. 요즘 민주당 같은 경우 조중동 표현 잘 안 써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네, 극우 언론 일반. 예, 아니지. 아니에요? 아, 극우 언론? 극우 언론 하면서 조선일보만 이렇게 딱 지칭하는 경향이 아, 좀 있죠. 예, 요즘 예, 경향이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결국 정치라는 것은 51%를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부는 안고 일부는 또 극단적인 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참 전략이 좀 성립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